네, 안녕하세요.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IDK 스퀘어드의 박민이라고 합니다. 이제 2시가 돼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웨비나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2가지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IDK 스퀘어드의 양승준 대표님께서 데이터 소비 도구로서 BI의 문제점과 그 진화 방향에 대해서 다룬 후에 두 번째 세션에서 IDK 스퀘어드의 두개용 본부장님께서 하드카운트 ABI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로 운명을 바꾸는 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맡게 된 IDK 스퀘어드의 양승준이라고 합니다. 운명을 바꾼다고 하니 사주 명리학이 먼저 떠오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주제는 그 데이터로 개인이 아니라 조직의 운명을 바꾸는 법에 대해 한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아래 그림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사람, 보통 고객 또는 직원 등 그 데이터의 그 주인공이 그 남긴 행동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고객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는 직원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는 중요한 KPI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인사이트에 약간의 통찰과 판단력을 가미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그 결과로 쌓이는 구조겠지요.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그래서 운이 의사결정의 질보다 그 운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봐요. 그것을 그냥 수치적으로 표현하면 운칠기삼 이야기하듯이 운의 영향이 7, 그리고 의사결정의 그 질이 30% 정도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 이유는 개인의 경우는 진학을 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본인의 생애 속에서 그 중요한 의사결정의 빈도나 주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기업의 경우에는 그 운의 영향보다는 의사결정의 질과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기업의 의사결정의 결과가 구체적인 수치 또는 데이터로 축적될 수 있고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한 좋은 의사결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그만큼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흔히들 결과가 좋으면 좋은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익숙합니다. 동일한 과정과 동일한 정보를 사용해서 동일한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강남에 그 조그만 집 한 채를 샀다고 했을 때 사후적으로 집값이 오르면 사실은 좋은 의사결정이었고 그 반대의 경우면 그렇지 못했던 의사결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의사결정의 질과 과정이 아니라 실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의사결정의 좋은 의사결정, 그렇지 못한 의사결정이 결정되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는 그 해악이 크지 않지만 조직 차원에서는 그 해악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 뭐, 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굉장히 부정확한 정보로 그 부정확한 프로세스, 나쁜 프로세스를 거쳐서 질이 나쁜 의사결정을 했는데, 운이 너무 좋아서 되게 좋은 비즈니스 결과가 나왔다고 했을 때, 조직 차원에서는 그 좋은 결과만 보고 이것이 행운 탓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사후적으로 생각하기 쉽고, 다음번에도 그 동일한 그 프로세스와 정보를 가지고 동일하게 나쁜 줄의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때는 운이 뒤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보다 일단 조직의 운명이라는 것이 의사결정의 결과가 축적되어서 결정되는 거라고 했을 때, 결국에 운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의사결정의 질이 우리 회사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지했을 때, 그 기존의 직관, 촉 대신에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자는 것이 이제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이고,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이 이제 조직 내에서 보다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것은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인풋 또는 질문이면 동일한 아웃풋, 결과가 나오는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그 과정을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 이미 정립된 분석 방법과 시각적 기법을 통해서 그 정량적 사실을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그 동일한 데이터라면 동일한 정량적 사실이 나올 거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동일 인풋, 동일 아웃풋, 그리고 반복 가능한 과정이라는 의사결정 도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 우리가 이제 직관, 촉, 영어로는 이제 gut decision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이 이제 그 의사결정, 우리가 gut decision을 안 내릴 수는 없지만 이게 의사결정 도구라고 불릴 수 없는 이유는 이 직관에 의한 의사결정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블랙박스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블랙박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인풋과 아웃풋 간의 그 매핑, 연결을 지을 도리가 없고 그 작동 방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기도 막연한 느낌 때문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고 전파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스코프를 좁혀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일지라도 그 사람의 판단력이 작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한 데이터를 가지고 완벽한 정보에 의존해서 완벽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가 채워지지 못하는 그 공백, 간극을 사람의 판단력, 통찰로 채워야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에서 보다 우리가 의사결정 도구로서 그 데이터의 어떤 순수한 역할에 국한시켜서 그 범위를 좁힌다면 데이터에서 주어진 질문에 대한 정량적 답변을 찾는 과정, 요 플로우까지를 저는 ad-hoc analysis, 그러니까 그때그때의 질문에 빠르게 정량적 답변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과정을 그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기업이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을 자주 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조직의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ad-hoc analysis에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빠르게 구해야 되는데 이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너무 애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를 이어지는 장표에서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일단 알 수 있는 걸 제때 적시에 알지 않는 비용을 줄이려면 질문과 관련된 데이터셋을 그때그때 요청하고 일주일, 2주일 기다렸다가 질문과 관련된 데이터셋을 받는 이 플로우가 깨져야 돼요. 이미 데이터를 받았을 때는 사실은 시간이 이미 지난 후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 드리는 방식은 데이터셋을 이미 좀 크리에이션을 해놔서 그때그때의 질문에 질문과 데이터셋도 기업 내에서 일하는 것도 파레토 법칙을 적용받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부의 데이터셋이 대부분의 질문을 커버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예외적인 질문들은 그때그때 수동으로 데이터를 다시 말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조직 내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질문들을 보면 사실은 그것이 사람의 언어이기 때문에 문법과 단어가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작은 몇 개 소수의 잘 편성된 데이터셋으로 대부분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큐레이션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 이제 데이터셋은 아래는 홈쇼핑 하는 회사, 가상의 회사의 어떤 가상의 데이터셋인데, 결국엔, 우리가, 의사결정의 결과라고 부를 수 있는 KPI 지표들과 관련된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맥락, 그 결과의 행위 주체들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최대한 와이드하게 편성해 놓으면, 다양한 조직의 구성원들이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성숙도가 좀 많이 성숙된 조직에서는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빈번한 데이터 요구 때문에 ad-hoc 분석이 계속 바틀렉이 생기는 그런 경우를 많이 줄었다는 다양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알 수 없는 걸 알려는 비용인데,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모처럼 진정성을 가지고 데이터로 모든 걸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조직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데이터가 답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요구해서 분석하는 사람, 보고받는 사람 모두가 약간 진이 빠지는 경우에, 그래서 보시는 그림은 그냥 재미로 붙인 그림인데
우리가 이제 그만해야 될 때를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know when to finish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그 밑에 있는 그 어떤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이 그림은 그 How to Decide라는 그 책에서 제가 따온 이미지인데,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을 때 그것이 그 내 의사결정을 바꿀 것인가? 그래서 그 질문의 답변이 노라면 과감하게 그냥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추가적인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면 내가 다른 의사결정을 할 거야. 그 다음 답이 yes라면 이 다음에 또 한 번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데이터를 구할 만한 처지, 여력이 되는지, 그게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얻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답변이 yes인 경우가 많지 않아요. 많은 경우 어, 운영이 어느 정도 성숙한 조직인 경우에는 새로 갖고 싶은 데이터가 실제 확보 가능한 경우가 되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빠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알 수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만하면 됐다. 데이터, 네 역할은 이걸로 충분하다. 그런 좀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 내에서 time to insight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ime to insight은 실무자들이 데이터에서 그때그때 질문에 대해서 빠르게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낸 용어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겠고, 이걸 가로막는 기존의 도구와 방식들이 이렇습니다. 일단은 대시보드는 기본적으로 TV 같은 매체예요. 그러니까 일방향 매체이지 우리가 그것에 질문을 던질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대시보드 부자가 되고 아무도 보지 않는 대시보드가 쌓이게 되고, 대시보드는 기본적으로 애드옥 분석 툴, 그때그때 질문을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데 그때그때 질문들을 답변하기 위해서 대시보드를 만들다 보니 그 대시보드 부재가 되는 케이스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현업들이 스스로 하라는 셀프 서브 BI 도구들이 태블로 파워 BI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많은 경우 예쁜 시각화 가능하지만 이게 수동 분석이라는 한계 때문에 자기가 기존에 엑셀로 하던 작업들을 태블로로 하고 있기가 쉽습니다. 끝으로 이제 알파이썬 같은 고급 분석 도구는 자체로 굉장히 유용한 툴이지만 매일매일 두고 자기가 다루는 언어가 아니라면 실무자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그때 또 익히려면 문법이 가물가물하고, 그리고 또 기업의 데이터 문화가 이렇게 성숙하지 않다면 이 알파이썬의 노트북 같은 보고서 형식이 이렇게 좀 잘 해석과 소통에 유용한 도구가 아니기가 쉽습니다. 데이터 확보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순간 그것에서 이제 딜레이가 생기게 되고 time to insight이라는 어떤 우리의 구호 목표하고는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끝으로 데이터 교육 같은 것들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교육이나 내가 어떤 인터넷 광고에 낚여서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그런 코스들 들었을 때 이게 우리 회사의 어떤 데이터와 관련된 현실과 또는 우리 회사에 쓰는 도구와 좀 유리된 내용이기 쉽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자들이 그래서 애드옥 분석을 잘 할 수 있으려면 특히 이제 3번, 4번이 해결돼야 된다고 봐요. 기업들은 BI 대시보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BI 문제는 사실은 이미 기술적으로 해결이 된 부분이고, 다만 가치와 한계도 고스란히 지금 드러낸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대시보드는 많은 경우 기업에 있는 데이터 저장소와 BI 툴을 연결해서 주요 부서별로 이제 주요 지표들에 대한 추이 현황을 보는 툴인데, 많은 경우 대시보드는 질문 유발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질문들이 거기서 유발되게 되고 그 이후에 애드옥 분석 과정이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현업들이 애드옥 분석을 time to insight을 고려한 애드옥 분석을 할 수 있으려면 대시보드에서 질문이 유발된 차트에서 바로 그 차트와 관련된 데이터셋과 그대로 연동이 돼서 현업들이 최소한의 교육으로 자유롭게 패턴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애널리틱 도구와 연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트카운트 ABI가
그러한 도구이고요. 하드카운트 ABI는 단언컨대 세계 최초로 그 BI와 애널리틱 도구가 하나의 제품으로 연동된 도구입니다. 그래서 BI를 통해 숲을 보고 거기서 의문점이 생겨서 어떠한 그 지표의 하락 원인에 대해서 좀 탐험적 분석 원인을 찾기 위해서 클릭 한 번으로 애널리틱 도구와 해당 데이터셋이 그대로 연동이 되어서 거기서 본인이 정량적 답변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그 BI와 애독 애널리틱 도구가 통합된 그 데이터 소비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아, 조직 내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그 팀으로 쪼개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현재 그 위에 있는 에지즈가 기업들이 현재 데이터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그 채널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그 데이터 팀들은 뭐 SQL 기반의 분석하기도 하고, R, 파이썬 쓰기도 하고, 현업들은 BI 대시보드 또는 이제 그 태블로 같은 EDA 툴을 써요. 근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도구에서 서로 다른 분석을 하다 보니 동일한 지표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간 숫자가 서로 다르게 되고 이게 어떤 팀에 어떤 숫자를 믿어야 될지 좀 이렇게 컨플릭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드카운트 ABI는 기본적으로 그 BI를 보다가 질문이 생기면 바로 그 ad-hoc analysis EDA라고 보시면 되겠고 EDA를 보다가 내가 자동 분석을 통해서 패턴을 자동으로 발견하고 싶다 하면 Augmented Analytic까지 그러니까 대시보드, EDA, 고급 분석까지 하나의 툴 안에 녹여진 그런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2, 3분 후면 발표를 끝낼 것이고 이후에 저희 두개용 본부장님이 실제 시연을 통해서 이제 BI와 애널리틱을 다 보여주실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 BI 서비스는 그냥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의 그 BI 솔루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워 BI에 없는 기능이 있지도 않지만 거기 있는데 저희한테 없는 기능은 없다. 다만 애널리틱과 바로 연동이 된다는 것이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드카운트 애널리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자들의 애드호c 분석, 그러니까 그때그때 질문에 탐험적, 통계적 분석을 하기 위한 도구이고 제품의 자세한 기능은 또는 핵심 기능은 그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고객이 되시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교육 콘텐츠가 있는데 이 콘텐츠가 기존의 뭐 외부의 강사라든지 그런 그 부트캠프식의 그 유료 강의와 다른 점은 무료이고 실무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 하드카운트를 실습하면서 실전에 쓰이는 데이터셋을 같이 제공해 드려요. 그래서 뭐 교육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무료이고 본인의 능력, 경험 수준에 맞춰서 본인의 속도로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실무 현장에 실무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이론과 실습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표고요. 이게 DDD가 사실은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말고 장거리 직통 전화라는 용어도 사실은 DDD라고 써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 이제 국내 DDD가 보급됐을 때는 너무 신기하고 유용한 도구인지라 이 김혜림이라는 가수가 DDD라는 노래를 불러서 그 시대를 풍미하기도 했었는데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외로워서 교환수 도움 없이 직접 그리운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덜 외로울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장거리 직통 전화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역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는데 타인의 도움이 없는 게 아니라 타인한테 기대지 않고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인의 어떤 선의에 기대야 하는 순간 어떤 업무 플로우는 깨지고 그 경험은 망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인의 도움 없이 주체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을 때 더 자주 하게 되고 더 자주 하다 보면 더 잘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좋은 경험이 쌓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이지만 이 장거리 직통 전화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서 마지막 한 장 추가해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이 있다면 도계용 본부장님 발표 세션 이후에 Q&A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